자, 이 부동산 공급은 이 소비자는 수요고요. 이 생산자는 이 공급이죠. 자, 우선은 이 수요 공급 이론의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의 공급인데, 이 공급은 또 이 수요, 우리 배웠을 때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듯이 또 공급과 공급량의 개념이 또 다릅니다. 자, 이때 이 공급은 일정 기간이죠. 또 기간이면 뭐가 들어가죠?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우리 기간 개념은 유량 개념. 그리고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지만은 공급은 이 판매할 수 있는 능력, 이 판매 능력을 갖추죠. 판매 능력을 갖춘다. 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 재화와 이 서비스, 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수요를 배우면은 이 공급은 우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선은 기간은 무슨 개념이죠?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유량 개념이고,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우리 팔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팔고자 하는 유효 공급을 의미하고, 또 이 팔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사전. 수요처럼 이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 이 공급량은 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우리 분양 가격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 가격 평당 2천만 원에서 몇 채를 살 거냐. 그래서 어떤 가격이 주어지거든요. 이 특정한 이 가격 수준에서 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이 최대 수량을 우리는 공급량이다. 자, 이 공급량의 개념도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 또 우선 공급량의 개념입니다. 자, 우선 공급과 공급량의 개념을 우리가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에 62페이지 중간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에 보면요, 이런 용어가 있어. 거기 번호에 보시면 시차가 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우리는 공급에는 뭐가 존재한다? 시차. 왜냐하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량의 개념은 또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62페이지, 3페이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64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64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저번 주에 수의 법칙을 배우면 이제 공급의 법칙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공급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인데, 그러면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고정이죠. 일정 불변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좋죠. 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팔수록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는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을 늘립니다. 비싸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생산자는 싼 가격에 팔면 손해니까 이때는 시장의 공급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플러스를 무슨 관계죠? 양의 관계 또는 비례의 관계라고 해요. 양의 관계, 비례의 관계죠.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양의 관계, 비례의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법칙.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의 법칙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둬야 될 용어인데, 그래서 20회 시험에 또 우리 지문에 나오고요. 뒤에 공급의 변화할 때 좀 요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공급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자,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격이 우리가 평당 1,500만 원이다. 자, 평당 1,500만 원일 때는 우리가 건설업체는 우리가 얼마를 10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급량을 우리 10채를 공급은 QS로 표현하는데 이 점 A점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 가격이 또 얼마면 2천만 원이다.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르면요. 건설업체는 또 수익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10채를 공급하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50채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평당 2천만 원일 때는 50채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이 점이죠. 자, 이런 점들, 아파트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일련의 이런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A점, B점, 이런 점들이 바로 뭐죠?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의 여러 분양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일련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공급이라면은, 공급량은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에서 나는 최대 건설업체 몇 채 공급하겠다? 50채. 그게 공급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이 공급량. 그래서 공급과 공급의 개념은 다르고, 이 두 점,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점들을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공급 곡선이죠. 자, 이 공급 곡선은 이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이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향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뭔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한다라고 하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은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출제가 되는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올해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이 공급량의 변화는 우리가 26회 시험에도 개념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는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또 공급의 변화 요인, 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항상 해당 상품, 여러분 아파트 시장 하면은 뭐다? 아파트 가격. 커피 시장 하면은 커피 가격. 오피스텔 시장 하면은 오피스텔 가격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해당 상품의 이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변하고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다른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그럼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기서는 해당 상품의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하느냐?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해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 이때 이
외의 요인은 바로 여기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요걸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 가격이 변하면은 또 동일한 우리가 공급 곡선 상. 여러분 26회 시험에도 이 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뜨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이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이란 말이 꼭 나오거든요. 이 상에서 이동을 하면은 이때는 공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다는 거. 공급의 변화가 아닌 공급 양의 변화. 자, 왼쪽 봅니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500만 원일 때 10채를 공급하는데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공급량은 증가를 하는데 이 A점이 뭐를 따라서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를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다. 자, 공급 양의 변화고, 그럼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공급 곡선 이 자체가 이동한다.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65페이지에 그림이 우선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림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자, 가격이 주어졌고, 공급량은 QS로 표현하는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 이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P0로 변화가 없어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뭐다? Q0.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Q0 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요인이 변하죠.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이전보다 동일한 가격 순에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뭐라고 하죠? 증가라고 해요.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건축 비용이 상승해서 이전보다 또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뭐라고 한다? 감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급의 증가 감소인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24회 시험은 이렇게 놨거든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 그럼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거. 말을 시험 문제에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묻는 것보다 약간 또 우리 응용해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도 우선 어떻게 변동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66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나오죠. 자,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요인이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하여튼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항상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 중에서 우선 기술이 있어요. 기술. 자, 여러분 기술 혁신에 따라서 생산 기술, 건축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절감이 돼. 절감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기술이 이렇게 영향을 줘요. 또 기술도 영향을 주지만은 또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여러분이 우리 1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1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뭐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아니면 뭐 우리는 건축 원자재인 철근 시멘트의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예를 들면 생산 요소가 뭐죠? 예를 들면 노동이잖아요. 그럼 노동에 대한 가격 하면은 임금, 임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격 하면은 지대, 이런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인데 시험에는 또 건설 노동자 임금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니까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은 뭐와 영향 주죠? 생산비예요. 생산비. 생산비에 영향을 줘서 뭐에 영향 준다? 공급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 말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오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드는 걸 말하고, 자, 이번은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시험 문제. 그러면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요인. 자, 우선 생산 요소는 가격이고, 또 시험 문제에 또 한 5번 정도 또 출제를 했고요. 정답 지문으로도 한 2번 물었던 게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하면 대표적으로 철근, 시멘트. 대표적으로. 그럼 이러한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또 가격이 또 어떻게 변하냐. 건축 자재의 가격. 자, 철근 시멘트에 있어서의 가격이 오르면 또 뭐가 상승하죠? 건축비가 상승해요. 그러면은 또 이 건축비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건축, 철근,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상승을 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공급은 뭐 한다?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들고 만약에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건축비가 적게 드니까 공급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또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으로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요것 외에도 또 주택 건설업체. 자, 우리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를 하면은 또 이전보다 수가 많아지면 공급도 뭐하죠? 증가를. 주택 건설업체 수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공급도 늘어납니다. 주택 건설업체의 수, 또 매도자, 이 기업의 수나 매도자의 수도 많아도 이전보다 공급은 뭐 한다? 증가를 합니다. 자, 또 생산자. 자, 생산자들에 있어서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영향을 줘요. 이 생산자들에 있어서 이 미래에 대한 이 기대, 예상이 또 영향을 줍니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또 우선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에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규제를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전에 공급을 해줘. 그러면 현재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게 실시하느냐 폐지하느냐 바로 현재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우선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OX. 맞는 질문입니다. 공공택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도 있고 적용받지 않는 주택인데 우리 개론에는요 2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출제했어요. 정책여론에서. 우선은 요 영향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영향 주는 게 또 세금이죠. 이 기업의 입장, 생산자 입장에는 뭐였죠? 세금? 법인세인데 이 세금을 또 뭐 한다? 법인세가 또 뭐예요? 요즘에 올랐잖아요. 예? 법인세가 인상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예?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세금 부담이 많아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공급은 뭐 한다? 예, 줄어듭니다. 공급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제를 실업률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떻게 돼요?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먼저 법인세를요, 예? 뭐 공약은 뭐 폐지하겠다 하는데 폐지는 쉽진 않고 그래서 법인세를 어떻게 돼요? 반으로 낮췄어요. 얼마냐? 지금 17%에. 미국 법인세는 17%. 예? 쫙 내려갔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높아요. 법인세가 27%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에 버는 돈의 3분의 거의 뭐 30%는 가져가겠다. 이게 국가가 세금으로.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면요. 예? 좀 법인세 세금 부과전에서 어떻게 돼? 이 영업이익에서 가져가니까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뭐도 배당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될 수 있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금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영향을 많이 줘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뭐가 떨어지죠? 네? 생산비가 저렴해져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저렴해지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진다. 예? 또 이자도 또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인데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도 이자도 많이 내야 되지만 생산자도 당연히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내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뭐. 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수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다? 공급은 또 이전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고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진다. 이자 낮으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금리가 또 영향을 주고 또 규제가 또 영향. 이것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규제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생각나는 인허가.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하면 뭐죠? 지역 지구제. 예, 또 규제 있고 또 개발. 우리 수도권은 좀 이게 좀 많죠. 개발 행위에 있어서의 허가의 뭐 기준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뭐 얘기인데 규제를 강화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쉽다 어렵다. 뭐 토지용 규제라든지 또 인허가라든지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우니까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지. 자, 그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인허가 풀고 지역지구제 완화하고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도 완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 개발도 쉬워지고 공급도 쉬워지니까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 규제가 또 시험 지문에 잘 내요. 부동산은. 자, 이 규제 같은 게 있겠고 또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있겠죠. 예? 대체 관계 있는 상품, 또 보완 관계 있는 상품. 자, 요거에서의 가격인데 요거 저번 주에 질문 어떤 분 하시는데 막 암기를 막 뭐 해서 막 암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암기 못해요. 저도. 예? 여러분 암기할 게 상당히 6과목 많은데 어떻게 다 암기하려고. 예? 자,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따져야 돼요? 오피스텔. 그 여러분이 우리 질문하는 거 보면 대체제 보완지에서 질문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질문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자, 오피스텔 가격, 공급량.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자,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죠?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Q0,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대체제 보완제는 따지지 말고 우선 아파트 가격만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이에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공급량을 어떻게 돼요? 늘리겠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을 늘려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체제 가격만 변했지 다른 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급이 늘으면 어떻게 돼? 예? 다 한정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 따져야지. 그럼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건설업체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아파트에 비해서 싸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 공급하면 안 되지. 건설업체 요거 공급 줄이고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원자재를 어디에 투입해야 돼? 아파트에 투입해야지.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 공급은 줄이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돼요. 대체제는 여기 공급이 늘어나면 이쪽 공급은 뭐 해야 돼? 줄어들죠.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오피스텔 공급을 줄이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요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포인트죠.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 법칙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보완제. 자, 또 이번은 보완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또 보완제니까 주거용지 시장에서 여기는 주거용지의 가격, 공급량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또 가격은 P0 변화가 없을 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쯤 공급량은 Q0입니다. 또 주거용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또 공급의 법칙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건설업체는 비싼 아파트 공급을 뭐 한다? 늘린다. 공급의 법칙 우선 딱 적용해놓고 그 다음에 따져야지. 이번은 뭐다? 보완제요? 그럼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보완관계는 땅도 공급 늘어나야지. 땅이 있어야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도 증가한다? 당연히 주거용지의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하겠죠.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도 주거용지 공급도 더 많아지겠지. 그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부터 적용한다? 하여튼 공급법칙 적용하고 대체제냐 보완제냐 판단하시면 돼요. 수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암기할 뭐가 아니고 수요 법칙, 공급의 법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따져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막 보니까 뭐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은 뭐 암기를 막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암기하면 여러분 나중에 암기 체낼 게 많은데. 그래서 항상 원리를 이해해주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며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이것은 62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이
토지의 공급이 나오죠. 얘기죠. 이게 토지 가격, 지가, 공급량인데 이렇게 토지의 공급 곡선은 뭐다? 수직선이다. 이게 바로 뭐죠? 완전 비탄력적.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작년에도 완전 비탄력적 딱 떴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뭐죠? 수직선. 이건 꼭 기억을 해줘.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뭐를 의미하죠? 물리적.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죠. 부중성에서 토지 특성 배울 때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 이 부중성이죠. 부중성. 공급이 고정, 변화가 없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거. 1번 지문 요겁니다. 2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들죠. 자, 여러분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견본 거래도 어렵고 또 진열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 불변이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는 경제적 공급은 다르죠. 이렇게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입니다. 자,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 자는 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이나 간척 개발을 통해서 공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가가 수요가 증가해서 급등하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뭐 한다? 우리는 시간이 경과하면 조성해서 공급은 이렇게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뭐가 되죠? 우상향이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늘려줄 수 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여러분 1번, 3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 토지 이용의 집약화. 집약화라는 용어는 저번 주에 건물이 고층화되죠. 10층짜리를 20층 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택지 조성 공급이 더 이전보다 쉬워지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야. 경제적 공급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 4번 정답. 자, 한국가, 요 그림 보면 되네. 한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 요번에 한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됐을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여러분 28회 시험도 이렇게 냈거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면 빨리 수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지구자, 아까 규제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되는 지역, 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여러분이 요 2번 지문은 우리 금융에서도 또 배우는 용어예요. 예상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좀 뉴스 많이 나와요. 세계에 창하면서. 예? 베네수엘라. 미쳤어요. 예? 어떻게 1년에 10,000%까지 가. 전 세계 그런 그 전쟁 상황에도 그렇게 없었는데 1, 2차 세계대전에도.
예? 아르헨티나도요, 남미 아르헨티나도 거의 연간 100% 정도 넘었는데, 10,000%는 이거는 뭐 돈의 가치가 거의 없지 뭐. 그러니까 국가 떠나는 거예요. 예, 못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어떻게, 왜 인접 국가로 탁탁 떠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국가. 아르헨티나도 옛날에 10,000%가 아니라 100% 이상 가서 상당히 무너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남미에서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2%가 예상되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2%를 기준해서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실제 뭐 4%다. 실제 발생한 게 4%면요, 예상 못한 게 몇 프로 나왔죠? 2%가 예상을 못한 거예요. 2%. 이 2%는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 예상하지 못한 뭐가 발생하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인데,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하신 분들은 잘 봐야 돼. 명목상의 임대료가 뭐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명목소득, 실질소득 배웠는데, 이 명목이 들어가면 화폐로 표시된 임대료예요. 화폐. 자, 여러분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게 명목 임대료예요. 근데 명목 임대료 월 100만 원씩 받는 거 계약서를 맺으면 그것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1년 계약 기간 동안 변화가 없잖아요. 뭐 계속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임대료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일정한 거예요. 100만 원 우리가 받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더 떨어졌어. 2%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 임대료는 하락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임대료가 아닌 돈의 가치가 2% 더 떨어져서 실질 임대료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실질 임대료, 명목상의 임대료는 100만 원 늘 받지만은 실질 임대료가 떨어져서 임대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임차인은 실질 임대료가 하락을 해서 뭐를 본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2번 맞는 질문. 3번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생산비가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공급을 증가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자, 네 번째 기준금리. 우리 대출금리의 기준금리의 가산금리 있죠. 이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대출금리가 떨어져. 그럼 이전보다 이자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럼 수익은 증가. 맨 끝에 수익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증가시키지.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4번 정답.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만드는 게 땅이니까, 생산 요소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주택 생산비가 상승해요. 주택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정답 4번. 4번의 정답도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기. 자, 시험 문제에 이 단기도 또 많이 출제를 하는데, 단기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인데,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여도 가용 생산 요소 확보 어려워요. 제약으로 인해서 단기에는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급등해.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이죠.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 확보가 쉬워져요. 제약이 많이 줄어들어서 쉬워지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은 하락을 해요.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을 하락하니까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해요. 완만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단기 쪽이 시험에
4번 정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단기. 그래서 생각은 단기 나오면 기울기 급하다. 장기 가면 기울기 완만하다.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알면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선 한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탄력성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잘 알아두시고, 자, 알프레드 마샬은 물리학의 탄력성 개념을 경제론에 도입을 한데, 이 탄력성은 이 자극을 주면 그에 대한 뭐를 나타내죠? 반응을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이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극을 뭘로?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뭐 반응은 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극인데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면 가격이 변했는데 이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이때 용어를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요거 시장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담배 여러분 한 갑의 가격이 얼마죠? 2,5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4,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이제 요거 한번 조사해 보는 거지. 가격이 이 정도 올랐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어떻게 변할 거냐. 조세 수입도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 조사를 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뭐 물으면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외국은 그걸 딱 하는데 우리는요, 숨기는 게 뭐 그리 많은지. 이 완전히 다 대답하는 사람 50%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못 믿어요. 50%는 대답을 안 해요. 네? 결국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했더니 거꾸로 나온 거야. 담배 가격을 올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소비자들은 뭐 80% 가까이 2,500원에서 4,000원이니까 80% 넘게 올리는데 에이 안 피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올려봤더니 더 피더라 이거야. 야, 그게 신기한 거야. 더 핀 거야. 조세 수입이 3조 이상 더 증가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예?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부 그 공약이 뭔지, 담배 가게 다시 원위치로 하겠다는데 조세 한번 들어가면 안 바꿉니다. 국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담배 가격 내리긴커녕 더 올리자 얘기 나오죠. 예? 문제가 있는. 예? 그래서 더 올리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가격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은 또 뭐 조사를 한다서요? 맥주, 주세, 소주 있죠? 증류수에 대한 요건데 양주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FTA 때문에 와인 주세가 좀 비싸요. 들어올 때 이거 좀 낮추고, 또 뭐도 낮춰야 돼? 양주 주세도 낮추려면 뭐를 올려야 돼? 소주 올려야 돼. 소주 출고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여러분 4,000원 주고 마시죠. 네? 그걸 주변 국가는 얼마 주거냐? 12,000원에서 16,000원 주고 먹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외국 갈 때 소주 갖고 가면 어떻게 돼? 공항에서 압수야. 가격 차이 심하니까 압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가져가? 팩으로 막 가져가. 한글을 못 읽잖아. 음료수인지 알지? 그 비싸요. 그래서 저들도 이제 그게 외국에 가면 저희들도 써먹어요. 뭐 똑같아. 짐이 초과됐어. 여기 돈을 더 추가 운임을 내야 되니까, 예? 거기 짐 붙이는 분한테 얘기하죠. 딱 요걸 줘. 예? 코리안 위스키, 소주 코리안 위스키, 예? 요거, 예? 20달러, $20, 예? 코리안 위스키 하니까 그거 딱 하나 주니까 짐 초과 딱 돼도 통과. 예? 다 통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 싸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한번 올려고 애두번을 띄었다가 또 뭐라 해? 또 서민들이 마시는 술 해서 또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백주화 시킨 거지 뭐. 올려야 돼요 주세도. 너무 싸요. 예? 그러니까
다 올려야 돼. 예. 주세 올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소주 안 드실 거죠? 예? 그럼 뭐 늘어나요? 소주 안 드시면 막걸리. 대체적으로 가야지 뭐 막걸리. 맥주. 뭐 이런 식으로 대체 관계도 가겠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탄력성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 우리 시험에는요. 공급보다 뭘 낸다? 수요. 그래서 매년 요즘 2문제 내는데 하나는 이론. 하나는 계산이 작년에는 3문제에 걸쳐서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2문제 나온다. 하여튼 계산 문제가 처음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계산 문제 하나 대비하고 이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